안녕하세요. 캐나다 간호사 가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널스 프랙티셔너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과정과 요구사항을 좀 간략하게 제 생각을 좀 가미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간호사로서 근무를 한 지는 4.5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현재는 널스 프랙티셔너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과정을 동시에 밟고 있습니다. 일단은 널스 프랙티셔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캐나다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은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서 경쟁이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그나마 온타리오에는 다른 주에 비해서 학교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토탈 10개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나열을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2개는 진짜 시골, 진짜 저쪽 북쪽 시골 쪽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 토박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어쨌든 저도 10개면은 10개 다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차근차근 뭐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온타리오에서 널스 프랙티셔너가 되려면 2가지 스트림이 있어요. 하나는 학부에서 바로 어플라이를 해서, 그러니까 바로는 아니고 학부를 졸업을 해서 널스로서 일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 경우는 학부를 했어요. 한 다음에 석사 과정을 밟았어요.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 널스 프랙티셔너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석사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서 현재 Masters of Nursing과 그 PHCNP라고 하거든요. 이게 Primary Healthcare Nurse Practitioner인데 요거를 같이 컴바인드 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나열을 해볼게요. 온타리오에선, 저는 다른 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온타리오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학부 성적표예요. 이제 어떤 학교는 3, 4학년의 성적을 보는 학교가 있고요. 그것만 보는 학교가 있고, 다른 학교는 전체적인 토탈 GPA를 보는 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웹사이트에는 적어도 B 플러스 이상을 맞아야 된다라고 써 있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B 플러스를 맞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미니멈 컷오프 라인이지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3.75는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요즘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고 3, 4학년 성적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성적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도 학교를 지원을 할 때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라이얼슨,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게 라이얼슨인데 이 요즘에는 또 이름을 바꿔서 트론토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TMU로 바꿨어요. 어쨌든 라이얼슨이랑 웨스턴 온타리오 그리고 요크인가? 10개 중에서 3학교인지 4학교인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학교가 3, 4학년 GPA만 보는 학교였고요. 그 이외에는 전체적 GPA를 보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를 한가를 고려를 하면서요. 근데 어쨌든 학부 성적이 무조건적으로 좋아야 된다는 게 정말 완전 별표 5개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진짜 필요한 거는 진짜 좋은 추천서인데 이게 추천서 한 장만 요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학교가 2개에서 3개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거 받기가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일단은 학교 추천서를 받을 때 추천인이 아카데믹 레퍼리여야 되거나 아니면 프로페셔널 레퍼리인데 둘 다 요구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래된 사람이면은 솔직히 아카데믹 레퍼리를 찾는 게 힘들잖아요. 워낙 오래 전에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제가 졸업을 하고 한 3년 반 만에 이제 막 제 학교 이메일을 막 찾으면서 왠지 교수님 써줄 것 같은 교수님을 몇 명을 추려서 제가 이메일을 씁니다. 그 이메일이 되게 내용이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로 내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나는 언제 졸업을 하였고 현재는 어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내 상황이 학교 널스 프랙티셔너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추천서가 필요하다. 나는 뭐 몇 년도에 너의 그 클래스 뭐를 들었고 그때 받은 성적이 이거고 나의 토탈 성적은 이거고 나는 나의 이력서도 같이 너한테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추천서를 좀 써줄 수 있겠니? 라는 물어보는 그런 이메일을 4명의 교수님한테 돌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2명한테만 답이 오고 나중에 세 번째 사람이 거절의 이메일을 보내요, 저한테. 나는 너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나는 추천서를 써줄 수가 없어. 요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 2명의 교수님한테 이제 어떻게 추천서를 작성해 달라고 어디 학교에다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 부탁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이상적인 생각은 10군데를 다 넣고 싶은데 이게 그러면은 추천인의 입장에서는 10번을 써야 돼요. 물론 복붙을 해서 써도 되긴 하지만 학교마다 폼이 달라가지고 포맷이 조금 번거로운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려서 내가 될 만한 학교들을 위주로 해서 5군데를 추천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추천서를 시간 내에 보내주지 않게 돼요. 제가 지원을 할 때 이 교수님들이. 제가 중간에 진짜 독촉하는 이메일 엄청 하고 내가 학교에 문의해봤더니 아직도 추천서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 그리고 막 안 받았다라고 그 인터넷 그런 로그인 그런 포털에도 뜨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군데밖에 제가 지원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멘붕이에요. 10군데를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추천위를 거의 배려를 해서 5군데를 써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3군데밖에 안 써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3군데라도 감사하게 받자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프로페셔널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매니저한테 부탁을 했죠. 그래서 매니저가 저를 좋게 봐서 좋은 레퍼런스를 써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일을 되게 잘 해줘가지고 추천서를 빨리빨리 이렇게 했는데 이 교수님들이 너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추천서가 진짜 많이 필요하고요. 좋은 추천서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퍼스널 에세이예요. 퍼스널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줘요. 문제 3개를 줘요, 학교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조리 있게 얼마나 잘 썼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스페이스 리밋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진짜 전략적으로 잘 써야 돼요. 대충 어떤 문제의 퀘션인지는 여기다가 제가 써볼게요. 그래서 그 퍼스널 에세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요구를 하는 게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내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동안 일을 하였고, 뭐 상을 받은 게 있는지, 그리고 뭐 너싱 관련된 서티피켓 딴 게 있는지, 뭐 발런티어 액티비티즈는 뭘 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쭉 쓸 수 있는 그 나의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니까, 나의 프로필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정말 정성 들여가지고 진짜 없는 거 빠지는 게 없이 진짜 꼼꼼하게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clinical hours confirmation 폼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지원을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그 경력이 3,640시간 이상인 경력자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학부를 졸업을 지금 했는데 나 놀스 프랙티셔너가 되고 싶어. 근데 클리니컬 경험 전혀 없이 바로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3,640시간을 이수를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랑 이퀴벌런트 하냐면 2년 정도 일을 한 풀타임으로 일을 한 간호사의 그 시간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파트타임인데 워낙 시프트를 많이 픽업하고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해서 3,640시간을 2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은 되는데 단지 제가 경험상 바로 그렇게 진짜 딱 3,640시간 요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적어도 제 클래스의 그 에버리지를 따지자면 4년, 5년, 6년 그 연차가 제일 많고 어느 간간이는 막 15년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요. 한 명 딱 보내가 그 딱 2년이라고 저는 어플라이를 했는데 걔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근데 워낙 클래스가 작다 보니까 클래스가 3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이 hours도 결국엔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hours를 accumulate 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연차가 더 높을수록,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5가지의 요소 아주 크게 큼직큼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의 그런 약간 experience 같은 거는 결론적으로는요. 저는 제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웨이트리스트만 다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한 학교 웨이트리스트가 무빙한 게 TMU, 그 라이어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되게 멘붕을 빠졌어요.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었고 결과도 웨이트리스트를 하면은 6월 달에 제가 그 결과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한 4개월, 5개월이 진짜 너무 손에 땀을 쥐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나는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고 하면은 진짜 그게 더 멘붕인 거 있죠. 그러면서 막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좀 강철 심장을 갖고서는 지원을 해야 되고 정말 프리페어를 진짜 잘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얘기들은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언제 한번 이제 근래 하려고 하거든요. 아직 날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필요하고 그러니까 궁금했던 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와주셔서 아니면 그 이전에 답글 같은 걸로 질문을 해주시면 그런 데다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세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번에 봐요.